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10명이 참석하면서 이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회의 개의 요건인 정족수 11명을 채웠습니다.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무회의에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렇게 3개 특검법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1호 법안이 의결된 겁니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만큼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3대 특검법은 대통령 제가와 관보 개재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공식적으로 공포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닷새 만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바꾸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고 이 대통령은 이 역시 공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세관 직원들의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마약 수사 의혹 상설 특검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한 걸로 전해졌는데 3대 특검의 상설 특검까지 가동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일부 구협권 인사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 전국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은 모두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계엄의 위헌, 위법성뿐 아니라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나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계엄을 해야 되겠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 도발을 하도록 유도한 외환 유치 행위를 했다는 거의 확정적인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은 가장 많은 16건의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잡게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같은 개인 비리 의혹부터 명태균 씨나 건진법사와 관련한 국정농단 의혹,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 공천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던 의혹 등 정치적 의혹까지 총망라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룹니다.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는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까지 8대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3대 특검법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만큼 수사 범위는 앞으로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김건희 특검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그동안 3대 특검법안은 발의 후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과 폐기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공포에 대해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사상 초유의 세계 특검 동시 수사를 위한 첫 번째 준비 절차는 특별검사 임명입니다.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국회에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해야 합니다. 세계 특검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부터 한 명씩 후보자 추천을 받아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게 됩니다. 내란, 김건희 특검은 11일 이내에, 최혜병 특검은 12일 이내에 특검 임명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단계별로 규정된 기간을 각각 하루씩 쓰면 나흘 만에 특검이 임명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 각 특검은 특검보 임명 등 수사팀 구성과 시설 및 인력 확보를 위한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특별검사의 자격은 1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가졌으면서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해당 자격 요건에 맞는 인사들을 접촉 중인데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변호사 겸업이 금지된다는 이유 등으로 제안을 고사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역대 특검 14명 가운데 검사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판사 출신 6명, 변호사가 1명입니다.
이번 3대 특검의 수사 인원은 최대 57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파견 검사 수만 120명인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 검사를 합친 수보다 약 3배 더 많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오늘 공포된 3대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을 낭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다 할 수 있고 지금 내란 그 특검 같은 경우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검은 이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의 기저엔 3대 특검이 가동되면 수사의 칼날이 구 여권으로 향할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을 해도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나오지 않겠지만 여권이 수사를 고리로 공세를 펼칠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12.3 계엄에 대해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할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시도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다 보면 공천을 담당했던 국민의힘 인사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특검 정국으로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려면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를 수집하는 게 특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죄 지은 게 없다면 왜 두려워하냐고 맞받았습니다. 내란을 일으켜놓고 내란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겠다는 거를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적반하장 중에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특검 후보들을 추천할 방침입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임찬종 법조 전문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수사하는 건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검찰이 그런 걸 담당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특검에게 바로 맡기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주로 지난 정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담당해 왔습니다. 특검은 수사 대상과 규모 그리고 특검 후보자 추천까지 여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 제약이 별로 없고 조직 규모도 방대하며 무엇보다도 인사를 정권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권 세력은 이전 정부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선호하고 반대로 야당은 주로 현 정부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요구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대통령직뿐만 아니라 특검법을 주도할 수 있는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공포된 특검법들은 수사 대상이나 규모 모두 여권이 원하는 대로 정해졌고 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도 야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진영을 짜기까지 한두 달은 걸릴 검찰보다 특검을 원하는 대로 구성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쉬운 셈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선 지금 시점에서 굳이 검찰을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특검을 선호하는 하나의 이유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는 정권 초 수사 주도권을 검찰에 넘겨주면 검찰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부에서는 정권 초에 진행됐던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주로 담당해 왔기 때문에 개혁 동력이 살아있는 시점에 검찰에 손을 대지 못했다는 비판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말씀드린 대로 특검을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검찰 개혁 동력을 떨어뜨리면서 검찰을 활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이 법무부로 옮겨갔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걸 또 민정수석실로 원상복귀하기로 했네요.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가 담당했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이 민정수석실 등으로 원상복귀됐습니다.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 근무하던 검사들도 이번 달 초부터 일선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찬종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